자요, 표현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참 재밌는 말이죠. 똑같은 무권대리, 봐봐요.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리권이 있다? 그럼 뭐냐?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예요.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대리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똑같이 대리권이 없는데 왜 하나는 무권대리하고 하나는 왜 표현대리란 말을 쓰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요. 왜냐면 표현대리는 좀 이따 설명하는 거 딱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설명이요. 그러니까 일단 듣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가면 그것만 딱 들으면 돼요. 그런데 대리권이요. 유권대리하고 유권대리는 뭐냐?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표현대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어요. 무권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요. 어떻게 되냐? 유권대리요.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나오냐? 본인한테 와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원칙적으로 무효니까요.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요. 무권대리인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요. 나중에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죠. 유효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럼 여기요. 여러분요. 표현대리죠.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요.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다 같이 본인이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되고 표현대리가 되면 유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법률 효과의 문제이고 이것은 대리권의 문제예요. 그냥 유권이냐 무권이냐 것은 대리권의 문제고 누가 책임지냐 그것은 법률 효과의 문제라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을 본인이죠. 본인이고 이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했죠. 그럼 봐봐. 우리가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것은 여기에요. 여기가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런 말.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게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대리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무권대리 추인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어. 왜?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요. 법률 효과가 뭐냐고. 여기요. 법률 효과가. 여기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본인이요.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냐 안 되냐. 이게 법률 효과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는 여기에요. 여기. 법률 효과는. 그래서 유권대리는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표현대리가 생각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냥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는 단지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이야. 그래서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 대리권이 있어? 유권. 없어? 무권 아니면 표현대리예요. 알겠죠? 누가 책임을 져? 그때는 달라야지. 누가 책임져? 유권대리는 본인이. 표현대리도 본인이. 무권대리 추인하면 본인이. 이렇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가 전혀 다르다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됐다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알죠? 무권대리를 유권대리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은 맞지. 이런 말은 어떤 말이 맞냐? 유권대리 본인이 책임지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럼 봐봐. 그럼 이 말은 뭐라고 하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아까 우리 했었죠?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알겠죠? 그럼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은 맞죠? 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건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봐 여기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다 무슨 대리에 속한다?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다 무슨 대리에 속해? 무권대리에 속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상대방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있다?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고권이 있다. 최고권. 여기가 본인 갑이죠. 갑은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추인을 거절하는 거절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선의 플러스 뭐가 있다? 무과실이 있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부터 봐봐요. 이것도 무권대리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추인권이 있고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 최고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요.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무권대리인 책임. 무권대리인은 135조 책임이죠. 무권대리 책임을 지려면 대리인은 누가 있어야 돼? 대리인은 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죠.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죠. 알겠죠?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병의 선택이다.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무권대리죠. 알겠죠? 자, 이제 무권대리하고 이제 표현대리하고 지금부터 비교를 해.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알죠? 무효이죠. 뭐 이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그런데요,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125조 표현대리를 봐. 125조 대리권 수용. 대리권 수용 표시의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그럼요, 일단 표현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야? 표현.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그럼 여기가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이것을 뭘 한다? 수권행위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요, 수권행위죠. 이것은 무슨 대리 하나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되죠. 그럼 여기요, 우리 아까 했었는데 복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그래서 복대리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리권 수의 표시죠.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행위 할 때 의체가 관통상 기억나요? 안 나와도 돼. 자, 표시죠. 표시는 뭐다?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 알린다는 것은 통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이것을 표시다. 대리권 수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125조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렇게요. 일단 대리권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갑이요,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래야지 무권대리죠. 대리권을 안 줬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알려줘. 뭐라고 알리냐?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알리는 거예요. 원래요, 대리권 수요. 갑이요, 죄송한데요. 물 한 잔만 줄래요?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안 줬어? 그런데요, 표시를 해. 뭐라고 표시한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요, 병한테 이렇게 알려줘. 뭐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는 뭐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무권대리는 본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권대리는요, 본인은 잘못이 없죠. 왜요? 무권대리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누구만 잘못이 있죠? 대리인만 잘못이 있죠. 근데 표현대리는 봐. 표현대리를 봐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랑 똑같죠? 왜 내가 물 마시는데 너도 왜 물 마셔? 왜? 절려서. 자요. 자, 봐봐. 자. 아니, 내가 마시니까 너도 마시니까 신기해서. 자요. 자, 보면, 갑이 지금 봐봐요. 우리가 무권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잘못이 있냐? 오로지 대리인만 잘못이 있죠. 대리인 잘못이 있고, 여기서요, 본인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대리인 잘못이 있고, 본인 잘못이 없으니까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봐봐.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안 줬죠. 안 줬는데 갑이 병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대리권을 안 준 놈이 대리권을 줬다고 하니까요. 지금 누가 지금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이 있죠. 본인이. 이게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차이점이라고. 여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런데 병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했네. 그러면 병은요, 그것을 믿어 안 믿어? 믿죠. 본인이 할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우리 원래 무권대리에서는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본인을 보호해야지. 왜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우리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우리하고 병하고 둘이 알아서 해야죠.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요, 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을 한번 쳐다보는 거, 째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대리권 줬다고 얘기했죠? 안 줬는데 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그걸 들었죠? 듣고 나서 상대방이요, 을을 한번 째려봐. 원래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누구처럼 보여? 대리인처럼 보이죠? 그걸 얘기해. 겉으로 보기에.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표견대리다 이렇게. 표견이란 말은 뭐냐? 겉표자죠?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럼 진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대리를 보면 일단 누가 잘못을 했다? 본인이 잘못을 했다?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권대리는요,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요, 이건 본인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 본인이 잘못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잘못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럼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 왜 그러냐? 본인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경우냐, 만약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를 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뭘 한다? 위조를 하죠. 그럼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 있다 없다? 본인의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죠. 그럼 본인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본인이 잘못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의 기척사유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있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하니까. 이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것은 뭐냐?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의리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뭐한 말? 믿을 만한,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정당한 사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다른 말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것을 정당한 사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만 뭐를 주장하냐?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상대방만. 이때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이냐? 직접 상대방만. 오직 병만. 병으로부터 넘겨받는 전득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고, 여기서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을 못하고 본인은 뭘 해야 된다? 본인은 추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은.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당한 이유는 126조 표현 대리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선의 무과실은요 125조, 129조, 125조와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은 언제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냐?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생각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사실 이제 125조는 우리가 표현 대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126조는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그러니까 이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권한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대리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넘은이죠. 넘은 표현 대리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넘은 것이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이런 원칙적으로 우리는요,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1억을 빌려오라고. 자기 집을 쳐당겼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뢰한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돈을 1억을 빌리겠죠. 그러면 1억을 빌리죠. 그러면 여기서 1억을 이렇게 빌린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내죠. 대리권의 범위내. 이 대리권의 범위내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얼마를 빌렸냐?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1억이 들어있죠. 이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당연히요, 누가 책임진다? 당연히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여기는 얼마가 더 늘어났어? 2억. 플러스 2억이죠. 2억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래서 이역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무슨 대리? 무권대리다. 이역어는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 그럼 또 이게 또 나오면 되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면 누가 책임을 진다? 이것은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당연히요. 그래서 이역은 대리인 책임을 져. 그런데 이것이요, 본인이 뭘 한다?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을은요, 이 병은요, 이 을이요, 이 건물이 만약에 10억짜리 해봐. 10억짜리인데 이 사람이요, 갑이 을이에요. 을이 기본 대리권 1억을 비워라고 했잖아요. 1억을 비워라고 대리권 줬으니까 을이 이제 병한테 위임장을 보여주겠죠. 위임장을 딱 보니까 얼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둘이 말로만 하고 뭐라 하냐?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돈 좀 빌려다 달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딱 보니까 은행이 보니까 이 집은요 10억짜리니까요 3억 정도를 빌려오라겠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죠. 3억 빌려오라고 했나 보다. 상대방이 이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돼, 안 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은 무권대리가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여기 있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한 끗 차이야.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본인은 책임이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와봐. 여기서는 분명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란 말인데 여기는 권한이라는 것은 대리권한이고 기본 대리권이 있네? 그럼 126조는 그러면 유권대리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뭘 따지냐? 넘는 거. 넘는 것을 지금 따지고 넘는 거. 넘는 것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2억 원 넘는 것을 따지는 거지 1억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1억 원을 따지면 당연히 유권대리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이 말은 넘는 것을 따지. 이러면 권한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봐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이 순조롭진 않죠. 알겠죠? 순조롭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이미 책의 밑줄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요. 강의를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책을 보면 대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요, 내가 1월달에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한 번요. 봤더니 30점 맞았어요. 근데요, 4월달에 모의고사 봤더니 50점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3월달에 모의고사 안 봤어? 4월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50점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45점 맞았다. 자기는 50점이야. 다짜고짜 와가지고 뭐라냐? 내가 전번달보다 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럼 내가 물어보죠. 전번달에 모의고사 몇 점 맞았어요? 내가 물어보죠. 전번달에 안 봤는데요? 그럼 실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요,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었다. 그걸 월권이라고 하거든요. 월권. 그럼 권한이 넘었는지, 권한이 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 얘기하지. 그러면 3월달에 모의고사 안 본 사람이요 4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와서 다른 사람보다 잘 나오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다. 말이 앞뒤로 안 맞는 것이죠. 3월달엔 40점이었는데요 이번엔 50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권한이 넘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아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뭐라고 한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을 따져버리면 무슨 대리가 돼? 유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어? 무권 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넘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무권 대리인지 표현 대리인지를 구별하는 표준은 딱 한 가지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구장창 이렇게 쓰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구구절절 쓰겠냐고. 어디 간다? 한마디로 딱 하죠. 그냥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가 책임이죠? 본인.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딱 한 끗 차이야.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는지. 그 정당한 이유를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125조와
129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의무과시라고 얘기해. 똑같은 말을 선의무과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을 써. 뭐라 쓰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첫 번째, 기본대리권은 유권대리에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2억 원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지니까 1억 원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2억 원은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진다.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과실상계는 언제 있냐? 표현대리 이런 것이 있는 것이야.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하고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이나 그다음에 불법행위나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할 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절대로 안 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기본대리권은 유권대리였어. 그 다음에 2억 원은 무권대리지만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6조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는데 그럼 126조는 어떻게 볼 것이냐? 먼저 기본대리권 항상 기본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럼요 기본이 있어야 뭐가 있는지 안다? 넘는지 넘지 않는지 알죠? 기본대리권 여기로 말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를 다른 말로 말한다. 이것을 월권대리다.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대리권 뭐냐? 첫 번째 위임이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건 기본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따지지 마. 무조건 표현대리. 무조건 표현대리. 왜냐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내가 왜 무조건이라고 하냐? 봐. 가빌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인데 1번은 1억 100만 원을 빌렸고 2번은 1억 1000만 원을 빌렸고 3번은 1억 9천을 빌렸어. 1억 9천. 알겠죠? 1억을 빌려오라고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권한을 넘는 것은 몇 번이에요? 권한을 넘는 건 몇 번이에요? 몇 번? 다 넘은 거 아니에요. 다. 어디가 제일 많이 넘었어? 제일 적은 거. 중간은? 그렇게 시험 나오겠냐고. 그렇잖아요. 봐봐. 그러니까요. 기본이 있으면 이거이 다 고난이 넘는 거죠. 하나는 적게, 많이, 더 많이잖아요. 제일 많이 넘는 거, 그러면 숫자로 나타내는데 누가 그렇게 시험을 내겠냐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넘는 거, 제일 적게 넘는 거, 이건 시험이 안 나와, 절대로. 그냥 넘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뭐냐? 기본이 있으면 무조건 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기본이 있죠? 그럼 무조건 대리권 표현대가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설명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입입어서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면 여러분 봐. 1억에 매도하고 와라. 매도. 1억 원에 매도하고 와라. 1억 원에 매수 사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매도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1억 1000만 원에 사온 사람이 있고 8원 사람이 있고 9천에 파는 사람이 있고 1억 1000만 원에 사온 사람이 있고 9천에 사온 사람이 있더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지금 준비됐죠? 여러분요 이것은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냥 훈민정음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봐. 지금 1억 원에 매도 팔고 와라 1억 원에. 그럼 대리권 줬어 1억 원에 팔고 와라. 그런데 1억 1000만 원 주고 팔고 왔네. 1억 1000만 원 권한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넘었다 넘지 않았다. 그럼 9천만 원 팔고 오면 권한이 넘었어요? 축소됐어요? 여기 매수 사와라. 사와. 알겠죠? 1억에 사와라. 그랬더니 1억 1000만 원에 사왔네. 넘었어 넘지 않았어? 9천에 사왔네. 넘었어 저거 축소했어? 자 봐봐.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냐? 권한이 그럼 이러면 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공부는
약간의 뇌도 필요하다. 알겠죠? 눈도 있고 뇌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놈의 뇌는 많이 필요하진 않다. 알겠죠? 약간이 필요하다.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 뇌가 약간 있는 가지고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은 다 갖추고 있다. 알겠죠?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지금 봐봐요. 간단히 1번, 2번, 3번 중에서 엉덩이를 쥐어 발로 차면은 그건 권한이 넘은 거예요. 알겠죠? 엉덩이를 발로 찬다. 권한이 넘은 거예요. 엉덩이를 손으로 두들겨주면서 룸상을 향한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권한이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은 거예요. 엉덩이를 쥐어 찬다. 권한을 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쓰다줘주면서 술집으로 향한다. 좋은 거예요. 권한을 넘지 않는 거. 1번. 권한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쥐어 차야 돼? 쓰다듬어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유권들이에요. 유권들. 1억 원에 8억 오락인데 1억 1천만 원. 좋아 나빠? 좋은데 야 너 왜 권한을 남용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왜 권한을 넘었어? 그걸 쥐어 차봐. 걔가 황당스러워해. 알겠죠?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알겠죠? 1억 원에 8억 오락했는데 1억 1천만 원에 8억 왔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1억에 8억 했는데 9천에 8억 왔네? 어떻게 해야 돼? 쥐어쳐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묵건들이죠. 묵건들. 이건 묵건들이죠. 알겠죠? 여기는 사오라 했죠. 사와라. 얼마에? 1억에. 이 인간 얼마에 샀어? 1억 천에. 쓰담 해야 돼? 쥐어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묵건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9천에 샀어. 9천에? 9천에 사서 어떻게 해요? 여동생 있으면 소개해줘야죠. 알겠죠? 좋아 나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매도는 1억 원에 매도하고 오라 했는데 9천에 매도가 했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권한을 넘는 것이고 1억 원에 매수 팔고 오라 했는데 9천에 뭐죠? 1억 1천에 아니 죄송해요. 매수 사오라겠네. 사오는데 1억에 사오랬는데 1억 1천에 사왔어.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돼. 권한을 넘는 것이고 알겠죠? 1억 원에 매도 팔고 오라 했는데 1억 1천에 팔고 와서 좋아 나빠? 좋은 것이고 9천에 팔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매수 1억 원에 매수하고 그랬는데 1억 1천에 매수해서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이고 9천에 사왔네? 그래 잘한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인감. 여러분 인감만 줬다? 안 돼. 인감만 여기서 대리권이 없는 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만 줬죠?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안 돼요. 인감만 줬다. 인감도장만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 여자들 한 번씩 푸닥거리 하는 때가 있죠. 남편이 언제요? 인감도장 어디다 놔뒀냐 갑자기 한 번도 안 쓰다가 10년 돼가지고 한 번 인감도장 찾죠? 찾아 못 찾아? 10년 전에 한 번 쓴 인감도장 어디다 찾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제 난리가 나. 왜? 인감도장 없으면 마치 집이 누가 훔쳐간 것처럼 난리가 나죠. 아무 필요 없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무 필요 없다고. 인감도장만 줬다? 인감증명서 줬다?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 대리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감도장을 주면서 여기다가 금전차용을 부탁하면서 인감을 주든지 회사 업무 처리,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도장을 주든지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서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감도장을 맡겼어요.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만 대리권이에요. 그때만 되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도장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요. 그 도장 가지고 내 집을 팔아먹었어. 그것도 표현대리라고 그랬어. 뭐가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도장을 주면서 뭐를 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죠? 기본 대리권이라니까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등기상. 가장 중요하죠. 등기는 뭐냐? 공법상이죠. 공법상행위. 공법상 등기라고 했던 인간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걸 가지고 대물변제, 돈을 갚아버렸어. 대물변제. 이것을 사법상 행위라고 하죠.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사법이죠. 그럼 어때요? 두 개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종, 유사. 동종이 받은 건 뭐죠? 이종, 유사, 별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이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하고 똑같이
대리권은 없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현명.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9조.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 소멸 후에 표현대리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여전히 유권이다, 무권이다. 표현대리 유권 뭐? 무권이다. 봐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라잖아요. 그럼 대리권 소멸 후 그러면 지금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물어보잖아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라잖아요.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는데 소멸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질문하면 일단 떨고 봐요. 알겠죠? 여기서 갑이 을한테죠? 갑이 을한테 봐봐요. 얘가요 17살이에요. 얘 아니야. 얘는 17살,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아니야. 이 분께서는 엄마예요. 알겠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17살이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러니까 이건, 여기 엄마는 얘가 갑이 17살 때 법정 대리인이죠. 그런데 얘가 19살이 됐어. 그럼 성인이죠. 성이 되면 대리권이 자동으로 소멸을 해. 그러니까 있었던 대리권이 없어졌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갑이 20살일 때 의리형 병원한테 가서 내가 갑의 엄마인데 이 말이죠. 갑의 엄마인데 집 살래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무권. 그래서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이면 선이 플러스 누구이면 무가 싫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는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하는 경우도 되지만, 알겠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한 경우 이것도 똑같다. 어차피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후에 하는 경우나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나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어떠냐? 옛날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언제요? 2월 1일. 그랬더니 의리형 병한테 가서 1억 원을 빌려다 줬어. 그러면 빌려줬으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건 2월 1일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이 을이 4월 1일날 대리권 소멸하고 난 끝났죠. 다 끝났죠. 돈 빌려줬으니까 소멸하고 난 후에 4월 1일날 이 을이 다시 병한테 가서 뭐라 하냐? 갑이 또 1억을 빌려오라 하던데요. 그러면 소멸하기 전에 1억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1억이 똑같죠. 이것을 129조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냐? 이번에는요 2억을 빌려오라 하던데 2억을 빌려오라 했대. 소멸하기 전에는 1억이었죠. 이번엔 2억이죠. 그럼 얼마가 더 초과됐어? 1억이 초과됐죠. 그러니까 1억은 옛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는 얼마다? 이번에는요 3억이라고 할까요? 계산하면 3억이다. 그러면 1억은 얼마냐? 1억은 129조하고 똑같죠. 그런데 얼마가 더 늘어났죠? 2억은 뭐란다? 이것은 무권이다. 무권 대리가 무슨 말이 있으면 상대방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 권한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129조 표현 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여기요, 125조요. 그럼 125조는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125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126조는요?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 없어? 야, 우리가 무권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 유권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이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 없다? 오케이. 자, 125조는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현재 대리권.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내가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125조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126조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126조는. 저기 있잖아, 126조. 기본 대리권. 있는데 이것을 넘어야지. 그러니까 126조는 현재 아무 대리권도 없으면 126조는 벌써,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시험도 한 번도 안 쳤는데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지금 현재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126조예요. 126조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129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129조. 대리권? 그죠? 그러니까 있어, 없어? 그냥 없어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있었어.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129조는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다. 과거에. 그러면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다.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125조 현재 아무런 권도 없다. 126조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129조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입증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이 뭐냐? 현재 불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을이 돈을 갚았어. 그런데 영수증 안 받았어.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했어.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면은요, 갑이 돈을 안 받았다고 증명을 해야 돼?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해야 돼? 갑이 을이? 그럼 지금 현재 봐봐. 현재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 갑이 유리하고 을이? 왜 을이 불리해? 돈 갚았는데? 뭐가 없어? 영수증이 없으니까. 을이 불리하죠?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유리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해. 자, 그럼 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가 똑같아?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본인이 책임을 짓는다 안 진다? 앉아. 그런데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가 똑같죠? 무권대리가 똑같은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본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냐? 본인이 증명을 해. 본인이요,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본인이 입증을 해. 본인이 입증을 해. 본인이 뭐라고 하냐? 상대방 너는 뭐다?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이다.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 그런데 희한하게 126조에서는 판례가 뭐냐? 판례가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입증을 하겠어. 상대방 스스로가. 특이하죠? 원래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현재 불리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무권대리는 무효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 원칙이다. 표현대리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그럼 유리다 불리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면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왜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표현대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표현대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125조하고 129조는 본인이 증명을 해. 상대방 너는 악이다. 그런데 126조는 스스로 나는 선이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판례가.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성립해도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본인은 여전히 추인권이 있고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차리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의 무과실 단말로 뭐라 한다?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상대방만 뭐를 주장한다?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 상대방만.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가.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이게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알죠? 그래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의 차이점은 무권 대리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무권 대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상대방만.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가 무권 대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자,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 여러분요. 사술은 뭐냐? 속임수라고 얘기해요. 사술을 써서, 즉 속임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가로 묶고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뭐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여기요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대리관계 표시, 그 다음에 현명주의 이렇게 여러분 거기 세 가지가 똑같아. 그래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주의 이렇게 이 말이 다 동일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현명을 하지 않았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우리가
유권이고 무권이고 표현대리고 뭐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되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죠? 맨 끝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볼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럼 봐봐. 다 썼어요? 자, 547번.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가로묶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그건 무슨 말이야? 봐봐. 이런 봐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것을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러면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죠? 을. 그런데 내가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퀄 현명 X 이 말이에요. 현명을 할 수가 없다. 현명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게 현명인데 현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현명 뭐죠? 표현대리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잘못. 그래서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무권대리인 을이 인장하고 등기 서류를 위조. 여기 봐봐.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이 위조하죠. 대리인이 위조.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요. 표현대리는 누구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550번은요. 강행법규에 반한다. 강행법규 가로놓고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동그라미 무효 거기 무효.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거기다 써.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썼어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일반적 효령 요건이에요. 일반적 효령 요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바로 옆에 표현대리의 법리 가로 묶고 맨 끝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뭐냐? 특별 효령 요건이에요. 표현대리는 특별 효령 요건이요. 그럼 이런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 효령 요건하고 특별 효령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그럼 표현대리고 뭐고 따져볼 필요가 없어. 모두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알겠죠? 둘 다 효령 요건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죠.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자, 사실행위요. 우리는 사실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법령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실행위가 뭐냐 먼저 사실행위가 뭐가 사실행위예요? 여러분 좋겠어요. 대답을 하면 내가 다 해주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행위는 뭐냐?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있죠?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이죠? 순수하고 혼합 사실행위죠? 그것은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행위에는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뭐라 나왔냐면 사실행위는 뭐냐?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세 번째 사실상 투자 상담사의 역할이죠. 투자 상담. 우리가 투자 상담 여기다 투자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대리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사실행위다.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교요. 사자가 월권하여 대리인으로 행동을 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사자 동그라미하고 비교 옆에 사자, 호랑이 친구가 사자잖아요. 그 사자에다 뭐라 쓰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옆줄 긋고 대리와 유사. 왜요? 이 사자가 심부름하러 갔는데 말로 심부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대리인인지 심부름꾼인지 판단이 잘 쓴다 안 쓴다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가서 말로 심부름하는 경우 있고 전달기관 편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심부름꾼이 있고 사자 가서 말로 하는 심부름꾼이 있는데 말로 하는 표시기관 말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요 누구처럼 보일 수 있어? 대리인처럼 보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553은요 복대리 발음이 따서 언제나
이미 대리요.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 표현들에 적용된다. 왜 이런 말은 좀 이따 그건 설명할게요. 자, 표현들의 공통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554는요. 표현들이 성립하는 경우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뭐가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왜요? 봐봐. 표현들도 무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언제나 유리한가요?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표현들이가 성립됐다는 것은 상대방은 선이 무엇이란 말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럼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리하면 처리하면 되지. 처리. 자기가 유리하면 뭐 하면 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처리하게 되면 자기는 책임을 져? 안 져? 아까 처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를 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1,000만 원 범위내 가로묶고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해요. 기본 대리권. 그런데 인간이 얼마를 빌려서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거기다 써. 플러스 4,000. 플러스 4,000 옆줄 긋고 무권대리. 플러스 4,000은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든 말든 일단 얼마나 책임져야 돼? 1,000만 원은 책임져. 1,000만 원.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거기 가로묶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4,000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얼마는 책임진다? 1,000만 원은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잖아 지금. 여기 1억 원은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런 봐봐. 정신 차리고 있죠 지금. 오케이. 자요 과실상계. 아까 얘기했죠. 과실상계는 언제만 과실상계다? 채무 불행하고 손해불법행위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상계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기본대리권은 당연히.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뭐 할 수 없다? 감경할 수 없다. 감경할 수 없다. 알겠죠? 거기다 써. 우리가 과실상계라고 하면 있죠? 과실상계. 괄호 묶고 과실상계. 뭐라 써요? 거기다가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 시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만 적용.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만 적용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을 정하죠. 그때만 과실상계란 말을 써. 그 외에는 과실상계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손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그래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권대리라는 말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558번. 갑의 대리인 을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동갑이 넘어 그럼 뭐죠? 넘는 부분은 무권대리죠. 그래서 병과 계약했죠. 병이 갑에게 유권대리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행을 구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봐봐. 유권하고 무권하고 한 끗 차이죠. 대리권이 있다? 유권. 없다? 무권대리 아니면 표현대리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건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니까 유권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무권대리도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서 유권대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로. 알겠죠? 그 다음에 125조죠. 125조 민법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 표시 가로묶고 대리권 수여 표시. 그것은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서 대리권 수여만 가로묶고 표시 가로묶고 대리권 수여 그러면 임의 대리.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 대리만 되고 임의 대리 썼어요. 옆줄 긋고 법정 대리 X. 그래서 법정 대리가 안 돼. 125조는 법정 대리가 안 돼.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자 사이에 기본적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이게 왜 중요해요? 왜? 봐봐. 이게 왜 중요해? 봐. 여기 봐봐. 여기.
125조는 현재 뭐가 있어 없어? 기본적인 게 있어 없어? 없죠. 126조는 현재 기본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 했다? 뭐라 됐죠?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그 효력, 그러면은 이것은 126조를 말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갔지만 125조를 얘기할 때는 어느 것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몇 조에서만 얘기한다? 126조에서는 말이 되지만 125조에서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봐봐. 네 번째 쪽 끝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들의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로막고 봐.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그것은 126조예요. 알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거기를 가로막고 125조예요. 왜냐면 125조는 현재 그 어떤 대리권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60번은요. 125조의 표현들은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여서 표시해야 되죠. 제3자 가로를 묶어 제3자를 말한다.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 대리에서는요. 제3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61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 있어서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표시는요. 그것은 방법의 제한 X. 방법의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다음 표현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에 있어서 대리권 수의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죠. 방법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562 맨 끝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불요식 행위다.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 불요식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백지 위임장이 교부라고 되어 있죠. 백지 위임장이 교부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뭐라 쓰냐? 수임인 백지 위임장. 수임인 백지 위임장 이렇게 그것을 얘기해. 그냥 백지 위임장 아니고 수임인 백지 위임장. 그 다음에 여러분요 563번하고 564를 묶어가지고 564, 564를 묶어서 별 하나 125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로묶어봐.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알겠죠? 반드시 대리한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뭐냐? 방법 불문이죠. 방법 제한 없다. 방법은 제한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목이란 경우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64는요. 갑은 을이 운영하는 호텔 시설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을이 그것을 승낙목인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주 공주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저쪽 학원에서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우리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그냥 뭐 세롬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광고할 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원주 공주의 사건을 썼어. 전화번호만 다르게. 광고 가로에다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학원을 우리가 지금 원주 공주의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명이 약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썼는데 옛날에 그 사람들 광고하는 거 보면 다 세롬으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똑같이 해. 원주 공유사 학원 이렇게. 그리고 전화번호만 바꿔놨어. 여기다 살짝.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것을 가만히 묵인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학원으로 가가지고 그 학원에서 돈 받고 만약에 원장이 도망갔다. 그러면 여기서 다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내가 지금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이버에다 문의를 했단 말이죠. 네이버에다 문의를 했더니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명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주 이렇게 했잖아요. 원주 공유사학원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원주 행정고시 학원 이렇게 했는데 저기도 똑같이 행정고시 학원 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지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저쪽에 똑같이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당할 수도 있죠. 그걸 나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왜 우리가 똑같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처음에 강구했을 때 똑같이 뒤에다가 전화번호 바꿔놨어. 알겠죠? 웃기죠? 알겠죠? 그러고 보면, 자, 그렇다 치고, 남의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나중에 부동산 하면서 남자분들이 토지한다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토지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명함을 파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여자분들이요. 아, 내가 분양권 잘하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죠? 명함을 파주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명함을 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뭐죠? 명의 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 대여가지고 여러분요 자격증이 아웃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요 중개 보조는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 보조관. 중개 보조는 뭐냐면 그냥 가서 뭐만 하는 거. 이걸 그래서 뭐를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어. 원래는 중개 보조는 원칙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보조 업무죠. 서류하고 그다음에 단지 가서 건물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거. 이 정도 운전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중개 보조원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격증 생각해가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일을 못해. 알겠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 부동산 하는 거 사람들을 전국에서 탑을 찾아라 그러면 아마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거리 X로 보면은. 왜냐면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나중에 자격증을 따다 보면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뭐죠? 그 업무 정지 사유인지 아닌지 이거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명함을 파주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꾸 우리 명함 돌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막 부동산하고 계약서도 몰래 손님들 우리가 그 뒤통수 친다고 하죠? 그러면 전문 용어는 뒷박을 친다고 그러는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부동산에 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요 잘못하면 내가 지금 명함 파줬죠? 그러면 계약서 썼죠? 나중에 저쪽에서 걸고 넘어지죠? 그럼 명의 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아웃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또 봐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받아마다 다 명의 대여와 관계된다. 지금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렇게 보면 사실 법대로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할 것은 하나도 없다. 법대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숨 쉬는 것 빼고는 할 수 없다. 알겠죠? 자요, 565로 보면요.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 번호증을 이용했다. 그러면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건 세무사 시험이죠. 세무사가 되니까 납세 번호증이 나오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자요, 566인가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과실. 그럼요, 표현대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자, 507은요. 125조의 경우에 본인이 입증하죠? 상대방의 악이나 유과실을 한다, 입증한다. 본인이 125조 쓰고 앞에다 써. 125조, 129조. 125조하고 129조는 본인이 입증한다. 본인에다 동그라미하고 본인에다가 뭐라 쓰냐 거기다가 125조가 129조. 알죠? 그것은 본인이죠? 그런데 본인에다가 동그라미하고 126조는 상대방 스스로 입증 이렇게. 아까 말했죠? 126조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 입증 이렇게. 지금 왕언니는 제가 지금 말이 지금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예. 자요, 568은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요,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죠. 왜요? 그다 써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철회할 수도 있다. 왜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126조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